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현재 3,61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하락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 지상은 보합, 홍콩 시장은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식용유 및 다른 교역 품목과 관련된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김승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도 수요일 순서 심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면서 중국과 또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주식시장의 영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장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 오전장 기준으로는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는 중화권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중국에서 보복 관세 조치가 좀 발표가 되면서 중화권 증시를 포함해 한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다수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 좀 많이 체크해봤던 SMIC라든지 혹은 캠브리콘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주의 급락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창업한 지수가 오후장에서는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생지수가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항생테크 지수가 3% 넘게 하락하는 등 어제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일단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까지 나란히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항생지수가 1.4%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25,800선 공방에 나서고 있는 항생지수가 눈에 띕니다. 오늘 테마별로 보면요. 일단은 상승률 상단에는 전기, 건축, 건설 이런 기술주들이 어제 좀 하락을 만회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금값의 이제 강세 속에 금속주들, 그리고 히토류 제재 관련해서 히토류주 역시도 오늘 선별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요, 재미있는 뉴스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특히 위완화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된 뉴스인데요. 일단은 중국 인민은행이 위완화 환율을 달러당 7.099 위안으로 고시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China boosted its currency. boosted라는 게 이제 일단 좀 더 부양을 한다는 뜻인데 이런 관세 갈등에 대비를 해서 미국 인민은행 층에서 미국에 대한 그 방어로 아예 통화를 통해서 방어를 하겠다, 환율 방어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을 달러당 7위안으로 고시를 했고요. 원래는 7.1위안으로 좀 고시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보니 Defense on Wednesday via the daily reference rate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측의 실시간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해지수 특별 종목들을 좀 보면요. 일단은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은행주들 그리고 보험주들이 오늘은 그래도 오전장에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폭스콘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0.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 단에서 전력주들 단에서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생지수의 항생거래소에 좀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면요. 우리 방송에서 많이 좀 체크를 해봤던 포니 AI 그리고 미라이드 대표적인 자율주행 종목들인데요. 홍콩 IPO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홍콩 증시 내에서 승인이 됐고 이제 올해 하반기 중으로 IPO를 진행한다는 뉴스가 있고요. 또 홍콩 거래소의 자금이 계속해서 연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까지 최근에 자금 흐름이 계속 홍콩 증시라든지 중국 본토단에 들어오고 있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화권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오늘 체크할 뉴스들이 많지만 일단 오전에 발표가 된 CPI 관련된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PI, 9월에 CPI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영향 해석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우선은 CPI, PPI 전부 다 완만한 반등세를 좀 나타냈고요. 좀 CPI, PPI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수요 공급 구조, 그러니까 가다 경쟁이 됐던 부분을 구조 조정을 하면서 석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에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금장신구,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제품들이 상승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제 PPI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반등이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중국 내수에서 이게 경기가 아주 개선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PPI, CPI 지수가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CPI, P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홍콩 시장은 1%가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홍콩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또 미중 간의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계속해서 좀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양새인데 중국이 히토류로 먼저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미국에서 식용유 관련된 품목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고 중국에 또 한 번 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관련주들 영향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네. 우선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대두산 수입을 지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로 바꿨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대두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대두 수확기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판매를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관련주를 보시면 이제 시총이 좀 작아요. 작은데 이제 대두를 수입을 해서 이제 식용유를 만든 업체인데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를 수입해서 식용유를 생산을 하지만은 전부 다 내수에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화면 함께 보시면 이제 종목이 이게 가리 금융어구분이라고 네. 좀 종목명이 어렵습니다. 이제 코드 번호는 300999 심천에 네.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 보시면 식품 관련주죠? 네, 식품 관련주죠.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 수입한 걸 가지고 이제 식용유나 아니면 뭐 다른 제품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주가 보시면 이제 지수 상승할 때 같이 식품주들 올랐다가 최근에 거의 밑에서 지금 이제 바닥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대두 관련해서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식품 관련주 대두를 보면 이제 이 대부분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이나 홍콩 내에서는 관련주를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오히려 이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오늘은 대두 관련주들이 맞아요. 급등이 오늘 대두 나왔습니다. 관련주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때 국내에서 좀 접근을 유효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국내가 수혜를 본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테마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식품 관련주 일단 중국에서는 자체 이렇게 좀 생산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고 해운주는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운주는 서로 이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역시나 이제 바다 위에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코스코 쇼핑이라던가 중국의 대형 해양주들이 많잖아요. 이들 기업의 주가는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네. 해운주를 보기 전에 이제 대두의 이 물량 운송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곡물터미널에서 미국 곡물 운송 업체가 이제 56%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까지는 반입이 된 거고요. 5월 달부터 이제 이 중단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물량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많이 준 거에 대한 이제 그 해운사들의 영향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 저희가 이게 코스트코, 이제 중국의 대표주죠. 근데 지금 종목 보시면 주가가 지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미중 분쟁이 2023년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블랙리스트 안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박이 그 운송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제재를 들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트코 개발 주가도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음 종으로 보시면 이 코스트코가 전 세계 또 항만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주도 지금 거의 보합세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내 해운주에 대한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홍콩 내에서 가장 크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홍콩 지수 자체가 1%가 넘게 오르다 보니까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건축자재라던가 어제 이어서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보험, 은행주들도 같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른 금 가격과 함께 금 또 히토류 관련주도 앞서 하영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종목들 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죠. 네, 홍콩 시장 보시면 이제 어제 오늘 지수가 1% 오르지만은 골고루 그냥 조금씩 각 섹터마다 그러니까요. 골고루 지금 오르고 오늘 있는 전반적으로 상황이고요. 오름세네요. 네, 여전히 네.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오늘 오전에 아마 4,195달러인가 돌파를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4,200달러까지 예, 지금까지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관련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화면 함께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진 골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02259이고요. 근데 지금 상승세가 이제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지금 흐름을 깨고는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펑 지둥이라는 종목인데요. 홍콩에 상장됐고 06693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차트가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보통 금 가격이 오르고 나면 후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주고 은 가격이 올라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마 연간으로 보시면 55% 상승을 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보면 지금 70%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 관련주라고 중국의 은백그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0082로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이상이 은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은 관련해서 고려아연 같이,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고려아연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상승하고 있는 은 관련주, 또 관련된 금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제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내수 소비주 쪽에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광군제가 시행이 되고 또 이와 함께 사중전해가 있으면서 또 이에 대한 소비 진작 정책까지 기대가 되면서 내수 소비주들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네.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품 지수가 지금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군제도 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섹터 지금 그냥 제가 전부 다 이제 코드 번호를 안 올리고 섹터 전체를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상해가나 프로야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 현지에서 지금 중국 화장품 종목들이 그렇게 전부 다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로야나 상해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마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섹션에서 다룰 건데 마오코팽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에서는 지금 3%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저희가 항상 지금까지 히토류를 다룰 때 보면 금, 은, 그다음에 비철금수, 구리 관련주들을 많이 그렇죠. 다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10월 8일 날 중국 정부에서 다이아몬드 관련해서 제재가 발표가 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인공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오.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종목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금 어제부터 지금 상승세가 최근에 들어서 좀 종목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발표 나오기 한 이틀 전부터 지금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1071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다음 종목 종목명이 어떻게 되죠? 최근에 많이 영양촌석이라고 올랐네요. 합니다. 네. 이게 딱 10월 8일 날 정부에서 소비주. 발표가 나오면서 올랐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양권에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연막 가공할 때 이 다이아몬드 원재료가 필수적인 소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도체 업체한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종목으로는 국내에서는 일진 다이아몬드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소비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에 중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AI 이런 쪽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주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소비주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아마 이번에 사중 전의 이후에 좀 소비재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5년, 10년을 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제 정부가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서 실현 가능을 한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우 이제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지금 최악의 상황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비를 네. 살리지 못하면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빅테크 자기네 이제 기술을 이제 해외에 AI 자체 칩을 뭐 국산화를 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시민들이 다가오는 건 아무래도 그쵸. 적다 보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중정예에서 나오는 정책은 이미 다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보고 있는 AI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우주 방산,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그다음에 관련된 신소재 부분이 이미 윤곽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는 내수 부양 정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정책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중 전의 이후에 아마 소비에 관련된 부양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반등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민 전문가께서는 소비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오늘 홍콩 시장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도 1, 2%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뭐 3% 그리고 이외에 반도체 일부 종목들도 꾸준하게 좀 어제의 낙폭을 다시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건축자재 업종도 업종 지수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와 함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험, 은행 같은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고 할까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고배당주에 대한 매수도 좀 몰리고 있는데 이들 종목도 짧게 좀 체크를 해보죠.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은행 이제 공산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1위 은행이죠. 근데 공산은행이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금 골드바를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주얼리 업체들이나 이제 강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얼리 업체들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에 대한 어떤 시세가 있는데 이제 그 골드바를 구매를 할 때 은행에서 구매를 하면 저희가 더 프리미엄을 받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공 가공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종목을 한번 지금 중국 공산은행이나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맞아요. 금 관련주들 최근에 좀 급등세를 또 보였었고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좀 체크해봤던 종목들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네. 중국은행 함께 볼까요? 네, 지금 중국은행. 근데 은행주들이 지금 밑에서 소폭폭 반등이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또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험주한테는 이제 악재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승민 연구원께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또 AI 이런 쪽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릴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지금 매주 수요일날 여기서 고정 출연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이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채널에서는 이제 9월달 말에 테크주들에 대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10월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해서 개별주별로 아마 20%에서 30% 떨어진 빅테크주들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은 기회라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릴레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게 그냥 맞으시고요. 홀딩. 네. 아마 차익 실현을 해서 이제 지금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빅테크주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 그리고 현재 좀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AI 또 반도체 이렇게 좀 밀린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계시네요. 자, 홍콩 시장 오늘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내수 소비주, 금융주, 건축주들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또 징동닷컴 같은 소비주들도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분석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 리포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또 주목할 기업 리포트 어떤 기업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새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진산 오피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취니증권에서 매수 리포트와 함께 목표가 400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내 소프트웨어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동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9%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거강전기입니다. 이 화신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거강전기는 이 다수의 핵 공업 분야 밸브를 생산에 성공을 한 상태이고 실제로 다운스트림 분야에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동사의 핵 공업 부품과 이 설비 분야의 기술이 우수한 만큼 중국의 통제 가능 핵융합 산업 발전에 따라서 이 수혜가 계속해서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4%대 약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제약에 대해서도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이중제약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파클리탁셀 중합물 미셸을 핵심 제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항암제 전달을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치료 효과가 우수할 뿐더러 이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국가 의료보험 목록에도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판매량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쥐신테크인데요. 둥우증권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동사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했을 때 55%가량 증가했고요.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도 같은 기간 무려 113%가량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음향 SO 칩 시리즈가 이 음향기기 시장에서 침투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0.8%대, 0.9%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쥐신테크까지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좀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아시아 시장까지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 증시가 어제와 다르게 맑은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후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오전장에는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자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가 오후장에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2630선을 향해서 열심히 거의 2% 가까운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860선을 돌파하면서 1.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을 조금 유의미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2% 가까운 상승세는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오전에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상방이 조금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만이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 11시 24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수로 전환하면서 250억 원가량 담고 있고요. 유의미하게 체크할 점 바로 선물 시장에서 거의 5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그래도 좀 불씨가 꺼져가던 반도체 단이라든지 전기전자 쪽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밤 미증시에서는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4% 내외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증시 역시도 AI, 반도체 주단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좀 체크해보시면 두 종목의 좀 온도 차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2.4%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94층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전보다는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41만 원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유럽 전역에 오픈된 대규모 상용 공급을 앞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재 소식과 함께 오후장에서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튀고 있고요. 이와 역시 지수까지 동기화되면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준에서는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밀어내는 모습인데 특히 어제 테슬라의 호재 그리고 호실적 평가에 힘입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39만 원을 돌파했는데 오늘장에 좀 밀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방산주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5만 원 회복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까지 5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은 한화엔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중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하락을 모두 회복하면서 이 시각 현재 8.6%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822억 규모의 선박용 엔진을 계약했다는 수주 이슈와 함께 오늘장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급락세를 보이다가 43,000원까지 밀렸는데 오늘 현재 47,000원대 회복했으니 마감까지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좀 한숨 돌리면서 일본 증시가 1%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2% 급락한 거에 비하면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미중 갈등, 정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래도 48,000선, 47,30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개장하진 않았지만 베트남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증시가 최근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주는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있고요. 그리고 FTSE 기준으로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승격이 됐다는 소식에 이제 ETF 역시도 다 같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투자 소식을 좀 들고 왔는데요. 애플이 일단은 베트남에 테이블탑 로봇과 홈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가정용 홈 기기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실내용 보안 카메라 아니면은 가전 제어나 홈허브 역할의 디스플레이 기기를 내년 중으로 생산을 하고 27년에는 움직이는 데스크탑 로봇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권지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장에서는 좀 급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오전 기준으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7,000포인트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 각권지수 역시도 관세 타격으로 인해서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0.8%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27,0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대만 시장까지 모두 체크해봤고요. 이제 상해와 선전 성분지수 본토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시장이 1%가 넘게 강한 반면에 상해와 선전 성분지수 본토 시장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홍콩 시장과 마찬가지로 본토 시장에서도 오늘 건축자재 관련 업종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사중전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또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축 관련주들의 흐름과 함께 또 시장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가면 좋을까요? 네, 함께 화면 보시면 이제 제가 종목 3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건축자재 이제 시장에서도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전부 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01489라는 종목입니다. GC 컨스트럭션 홀딩스인데요. 건축자재인데 대부분 50% 이상의 이제 비중이 시멘트에 이제 비중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03323입니다. 중국 건축자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상세 기업의 이제 내용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시멘트 관련된 업종을 이제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멘트 건축자재 종목들이 많이 오를까요? 우선 시멘트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10대 구조조정 품목 중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 어제도 보면 석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 단합이나 그다음에 가격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얘기가 나왔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여름에 2번이나 가격 인상 발표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만 봐도 아마 아주 우량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주가가 좀 괜찮았네요. 네네. 네. 다음 종목 보시면 중국 서부시멘트라는 종목이고요. 00914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우상향인데 이 서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굴삭기 다루면서 서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 종목은 상황입니다. 투자 가능한 투자 종목인가요?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 제가 소개해드린 네. 3개 종목 다 투자가 가능하고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03323 지금 금방 봤던 중국 건축자재랑 중국 서부시멘트 같은 경우는 유심 있게 봐도 되는 종목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셨고 어제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은 또 시멘트 쪽에 또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혹은 이런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멘트 네. 이제 건축 자재에서도 저는 이제 부동산에 집중된 회사들은 좀 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에 아마 집중되는 회사들이 그렇죠. 또 다를 겁니다. 저희가 네. 이제 기업을 다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겠지만은 이제 서부 쪽 인프라가 제가 이제 저번에 발표했듯이 300조의 투자 규모가 있고 네. 지금 하나는 7월달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이제 서부 철도 프로젝트 같은 맞아요. 경우는 11월달에 착공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관련된 종목들은 보통 6개월 정도 후행해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저희가 10월달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지금 좋아지는 종목을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26년이 좋아질 섹터를 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건축 자재 내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섹터는 좀 그러니까요. 유익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와서 지금 3일중공업 저희가 굴삭기를 한번 볼까요? 네, 굴삭기 최근에 이 설비량과 함께 판매량도 많이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9월달 지표가 굉장히 좋게 음. 나왔고요. 저희가 발표했을 때가 아마 이게 2만 위안 정도 됐을 텐데 여기서부터 지금 꾸준히 이제 뭐 반도체 오른 거에 비하면 좀 미비하지만은 네. 이제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큰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맞아요. 종목이고요. 네. 지금 3일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홍콩 IPO 준비를 하고 오, 있고 아마 그래요? 곧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본토보다는 홍콩에 상장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수익률은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4중전에 함께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3일중공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처럼 종목명이 생겼지만 중국 기업이라고 오늘도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과 함께 좀 그동안 덜 오른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자재 종목들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지켜볼 만한 종목 중에서 저희가 또 반도체, AI 종목들 또 네. 언급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서 정말 아깝게 못 사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좀 빠졌을 때 기회를 삼아서 갖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좀 담아가 볼까요? 우선은 네. 이제 저는 시종일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알리바바 진짜 많이 빠졌던데요. 맞아요. 네, 알리바바가 네. 이제 근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제가 이제 첫 1차 타켓한 제 단가가 190 홍콩 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아주 난이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욕심을 조금 네. 내려놓고 어느 정도 왔을 때 내 목표가에 근접했을 때 맞아요. 매도하는 게 네. 맞고요. 매도하고 난 후에 이제 제가 이때 알리바바가 안 좋아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추석 연휴도 너무 길고 10월 달에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매도를 하고 많이 더 올랐으면 저는 아마 더 고가에도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를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제가 좋게 보는 이유를 이제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1등주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알리바바 리스크라고 하면 그 배달 경쟁에서 가닥에 이제 자금 투여하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그 징동닷컴에 대한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온 게 3분기부터는 경쟁 가당이 완화가 되면서 좀 호전을 보일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 같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적극적이다 보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한 5에서 한 10% 내에 정도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들어가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아주 회피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요즘 미국에서도 계속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겠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조금 투자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게 알리바바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 반도체 주가들 흐름을 보시면 국내 종목들은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빅테크의 가장 큰 수혜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는 또 중국 그 반도체 투자에 또 수혜를 보는 종목 중이니까 수혜를 보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나 빅테크들이 이제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할 때 지금 자체 칩을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은 자체 칩 국산화가 100%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웨이 어센드 칩 같은 경우에도 삼성의 HBM2E를 가져가서 접목을 시켜서 만든 거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해서 거는 이제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지만 그거는 27년, 28년대에서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에서도 국내 업체들 거를 사용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이 스타게이트의 더블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탑픽으로는 역시나 또 알리바바를 또 네. 소개해 주셨고, 알리바바도 또 글로벌 로봇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이와 함께 이 전기차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아침부터 계속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포니 AI, 또 위라이드가 홍콩 IPO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뉴스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차 종목들은 그동안 좀 종목 주가 흐름에 부침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 함께 보면서 네, 제가 체크해 볼까요? 예. 우선은 이제 제가 BYD 먼저 볼게요. 네. 오늘 BYD를 보시면,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국내에서 BYD 자꾸 망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 오늘은 뭐 BYD가 스페인 쪽에 또 해외 네. 진출 공장 설립 뉴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마 전기차 종목들 다 주가를 보시면 BYD가 가장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BYD 같은 경우는 스페인 공장을 짓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 관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비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원가 차원에서 좀 이제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출을 하는 상황이고요. BYD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그렇죠. 진출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이제 BYD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보시면 이제 내수에서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판매량이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BYD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마이너스로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인 면에서는 좀 조정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지만 1년에 그래도 400만 대, 500만 대 판매하는 전기차 업체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은 아직은 BYD가 AS나 이런 문제 때문에 판매량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BYD가 망한다고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좀 지금은 지켜보자. 반도체나 네. 다른 테크주들이 너무 좋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제가 이제 샤오펑이라고요. 예. 저희가 종목을 보시면 네. 샤오펑도 최근에 중국에서 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샤오펑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60%까지 빠졌는데, 지금 샤오펑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밖에 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도 보시면 BYD는 빠지는 상황에서도 9월 달 말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샤오펑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전기 업체 중에서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로봇하고 UAM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전기차 업체랑은 아마 주가 흐름이 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샤오펑까지 전기차 또 다른 종목 보시겠어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라이드하고 위라이드? 포니아이가 예. 이제 홍콩 IPO 얘기를 했는데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위라이드 같은 경우도 저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음봉이 떨어진 게 트럼프가 이제 강력하게 정책 제재를 네. 내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종목 중에서 이런 애들이 좀 타격을 그렇죠. 받지 그럴 않을까. 수밖에 왜냐하면 없죠. 네. 상장 폐지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성장주들이 많고 적자인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일에 폐지가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위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라이다 기업으로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기업이고요. 그래서 홍콩에 상장하면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니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해외에서 계약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도 나오고 있고 유럽도 그러네요. 나오고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이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고, 지금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포니에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라이드하고 주가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차 관련주들도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테크 종목들이 같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 함께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질문 드렸고요. 알리바바, 또 포니 AI, 위라이드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 리포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공교롭게도 전기차와 관련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비아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비아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아디가 자율주행 대중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비아디는 가사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 중저가 모델에도 좀 적용을 하면서 접근성을 높였고요. 이 풍부한 차량 데이터를 통해서 하루 7천만 킬로미터 이상의 학습 데이터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이 기능 확대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압박을 받았지만요. 해외 판매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평균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경쟁력과 가격 전략을 기반으로 이 BYD가 좀 빠르게 자율주행 역량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언타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베이팡 화창인데요. 우리는 북방 화창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이 식각이나 증착과 같은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와 내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단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완만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2026년도까지 성장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는 분석을 전했는데요. 리포트는 이 북방 화창이 중국 반도체 장비 대표 주자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7%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베이팡 화창 오늘 0.7%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기업 리포트 모두 다 확인을 해봤고요. 원자재 시장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이제 뭐 4,200까지 올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오를까요? 원자재 시장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 가격이 정말 진짜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 가격은 어제도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0.7%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유동성 축소 중단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언급했고요. 또 고용 시장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는데요. 이외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두 미구매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도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을 가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미중 갈등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의 공급 과잉 전망 속에서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오펙 플러스 생산국과 경쟁국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반면에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부진했고 내년도 세계 석유 시장은 하루 최대 400만 배럴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위험 회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두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선박 입항료와 조선 등 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두 시장은 무역 합의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를 과연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마감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대두 미구매를 경제적인 적대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 식용유에 관해서 대중 무역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힌 점도 시장의 우려를 키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품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가 전일 대비해서 3%대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브라질의 커피 재배 지역의 평년 수준의 48% 정도에 달하는 비가 내리면서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아라비카 커피 재고도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대두와 커피까지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토 시장, 홍콩 시장도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홍콩 시장은 1%가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던 내수 소비주, 건설주, 건축주, 금융주들 이렇게 좀 소비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테크주들은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중국 시장 상황이네요. 자,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재미난 주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앞서서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금 가격 관련된 이야기죠. 금값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골드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금 가격이 뭐 최근이 아니죠. 오늘까지도 4,200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금이 들어간 주얼리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최근에 계속 올랐던 것 같은데 이런 금값 랠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을까요?
23년부터 그래요? 본격적으로 좀 랠리가 오래됐네요. 됐고 네. 올해가 제가 보기에는 피크? 아마 네. 79년 이래에 가장 연간 상승폭이 그래요?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57%일 것 같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제가 올해만. 네. 54%, 55% 정도였으니까 오늘 또 상승이 나오면 아마 거의 56%, 57%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79년 이래 연간 상승률이 최대폭인 상황이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이제 슈팅하고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 싶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사에서 전망들은 한 5,000불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표 함께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이 PPT 함께 보시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이 금값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건 다들 알고 있고요. 그쵸. 금 보유량이 제가 알기로 중국이 1인 줄 알았는데 인도가 1위더라고요. 이게 금 보유량이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은 미국이 1위고요. 그다음에 2위가 독일, 3위가 이태리, 의외로 중국이 6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은행이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제자 발표 나온 게 인도인들, 그러니까 가정집에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인도가 미국의 3배라고 발표가 인도는 나왔어요.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 금? 진짜 금 두 분 좋아하거든요. 있어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국내가 6위입니다. 국내 민간이 의외로 가지고 많네요. 있는 보유량이. 그래서 국내에 저희가 아마 99년도 금융위기인가 그때 IMF 터졌을 맞아요. 금모으기 때 했었잖아요. 금모으기 했었는데 아직도 숨겨진 금이 아, 많다고 있군요. 아직 네. 이게 집계 안 되는 게 많은데 집계된 것만 했을 때는 6위라고 하는데 와. 아마 네. 더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이제 주얼리인데 이제 금 매매, 그러니까 금 주얼리를 많이 하는 이제 샵을 하다 보니까 금값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보시면 전 세계 시장으로 보시면 상해 이제 10개국을 보시면 중국이가 여전히 1위고요. 인도가 2위고 미국은 3위입니다. 미국은 주얼리보다는 다이아몬드 MS가 한 45%. 그러니까 중국도 다이아몬드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금을 더 이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금은방에 가서 이 금을 샀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온라인 판매 비중도 지금 30%까지 네. 올라오고 있고, 근데 상승 속도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29년대도 50%가 안 넘어가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얼리샵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그 브랜드별로 금값을 매일,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고지를 했는데요. 지금 매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별로. 이거는 은행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은행에서 구매를 할 때 더 수혜를 본다는 게 이 가공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골든바도 은행별로 지금 매일 공지를 하고 있고, 지금 주얼리샵들도 보시면 각 주얼리샵마다 지금 금, 백금, 금계로 나눠서 매일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세공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이제 금 도박이라 가지고 표현을 드렸는데 아마 영상을 틀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금값이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주얼리 어떤 분이 한 말인가요?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원래는 주얼리샵들이 금을 이제 구매를 할 때 해지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100%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회사별로 틀리겠지만 일부 해지를 하는데, 이제 중국 내에서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다 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인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보시면 내가 구매하는 가격에 2, 3%만 비용을 내고 해지를 거는 거죠. 그렇게 지금 뛰었는데 이거는 원래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불법적으로 지금 금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 금 도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보면 미국의 뭐 토토 증권 같이 온라인에서 베팅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도박처럼. 네, 됐군요. 중국에서 그걸 사이트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주얼리 산업 현재 현황은 어떤 수준인가요? 이제 주얼리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종목들을 지금 네, 이제 지금 보시면 나가고 총 있네요. 7개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매장 수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 수는 감소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영업이익은 좀 개선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판매량이 금값이 너무 고공행진할 때는 판매량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정화됐을 때 그렇죠, 판매량이 아무래도. 많이 예. 증가가 되고, 23년 대비 24년이 전부 다 개별 종목들 보시면 다 20% 이상 매출액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7월 달에 4월 달에 한번 이제
1위 CTF 그룹이 10% 정도 인상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또 한 20% 정도 인상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달 말에 40% 인상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재고는 다 소진이 끝난 상태이고 지금 고가의 금을 매수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이제 종목을 보시면 총 6개인데 마지막에 보발그룹이랑 경복그룹은 시총도 너무 작고 그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냥 배제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총 4개 종목을 보실 건데 이제 그 4번째 종목에 르포황금이라고 돼 있는 거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라오프 골드라는 라오프 종목입니다. 골드. 네. 근데 지금은 주가로서는 매력이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그래요? 한국에서 워낙 이제 핫했던 종목이고 작년 맞아요.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큰 수익을 준 종목이다 보니까 MG 소비주로 불렸잖아요.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종목 그럴까요? 하나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은 CTF 그룹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그 중국에선 주대복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전통이 오래된 회사고요. 거의 1위 기업인가요? 그러면? 네, 1위 기업입니다. 시총도 주얼리 가장 산업에서. 높고요. 시총도 네. 보시면 27조 CTF 되고 그룹. 있고요. 이제 2위 그룹은 2조밖에 안 되는데 1위 그룹하고 이제 차이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많은 거죠. 네. 매출액 같은 경우도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아이고. 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CTF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정도 나오고 있고 2위 그룹은 10%밖에 안 네.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과는 좀 반대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네요. 이제 우상향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금값이 너무 많이 상승할 때는 네. 이제 판매량이 매출이 줄다 좀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네. 좀 보합인 상황이고 네. 이게 좀 안정화되면 아무래도 금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중국은 보시면 이제 보통 봄에 그다음에 결혼식 때 이 매출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보통 1분기 때 한 30%에서 40%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춘절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보시면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좀 조정을 보이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CTF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의 80%가 본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금이 80%, 다이아몬드가 한 15에서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 수는 6,600개고요. 지금 현재 매장 수는 지금 매년 지금 한 70개에서 100개 미만으로 지금 그러니까 효율이 이제 낮은 매장들은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그룹으로 보시면 육복 집단이라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차트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예, 이제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실 때 네이버 종목명을 알려드려야지 국내 네. 투자자분들이 네이버에 이렇게 아무래도 나오고 있군요. 도움이 되니까 네.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이것도 육복 집단은 6개의 복을 갖다 준다는 이제 그 그래서? 한자리에서 육복 집단입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본토가 90%고요. 매장 수는 3,200개. 그러니까 1위 기업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다른 업체랑 다르게 다이아몬드 비중이 30에서 35% 정도 되는 이제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주생생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에서 보시면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일봉으로 네. 보시면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 약간 횡보하고 있네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73년에 홍콩 주식시장이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73년도에 상장이 된 거고 가장 연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근데 세계회사 보시면 전부 다 홍콩에서 설립을 한 회사들이고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장 수는 900개 정도고요. 마진율, 영업이익률은 6%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위 기업이 16%, 2위가 영업이익률이 10%, 3위는 6%. 그렇다 보니까 시총도 한 1조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기업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본토에서 매출액이 거의 80% 이상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 관련해서 매출액이 한 75%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르포황금이라 라오프 골드. 이제 예. 한국에서는 라오프 골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고정되다 보다는 이런 MZ 세대를 공략한 디자인, 그다음 마케팅 전략을 더 세워서 금 가격에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세련됐군요. 네네 명품 주얼리 가시면 금 네. 가격에 거의 한 50% 이상 그쵸, 더 그쵸. 주시잖아요. 네. 그거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에르메스다 뭐 이렇게 불리던데 중국의 티파니 뭐 이렇게. 이제 MZ 네. 세대들한테는 티파니보다 더 티파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라우프 골드 같은 경우는 전략이 매장 수가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장 하나당 이제 MAU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마진율 같은 경우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수준에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YOY로 성장률로 다른 업체들은 매출액이 감소하는데 200% 이상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마 지금 빠져서도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그래요? 사이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변동은 있지만요. 그럼 이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보시든지 현재 주가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죠. 이제 제가 네.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종목 이제 주대복이라는 그 이제 중국 그래요? 내에서는 네. 주대복이라고 불리는데 CTF라는 그룹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섹터 안에서 이 종목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보시면서 움직임을 보고 이제 같이 이제 뭐 매수를 원하시면 금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육복 집단 같은 경우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진율이 10% 정도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시총이 2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몰캡이죠. 그러니까 베타가 더 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우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으로는 지금은 매력도가 빠졌지만은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라우프 골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CTF 그룹 그리고 육복 집단. 네. 육복 집단 그룹명이 그룹 종목명이 마음에 들어요. 6개의 복. 어떤 복이 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십사고 금 가격 관련한 이 주얼리 산업에서 탑픽 두 종목으로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 오전장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전장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장은 그렇게 제자리 걸음으로 좀 마무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요, 이 시각 현재 0.02% 소폭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하진 못했고요. 선전 역시도 0.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상해종합지수가 3,870선을 좀 지나가는 가운데 앞서 좀 체크해봤듯이 내수 소비주 단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짚어봤듯이 사중전에 그리고 광군제 같은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테마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테마별로 체크해보면은 상해지수에서는 건축주, 거신에너지 그리고 다유에너지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 시각 현재 중화권 그리고 항생지수까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좀 체크했었을 때 폭스콘이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 시각 현재는 그래도 1.9%대로 돌려 세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은 역시나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항생지수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항생지수는 그래도 본토와 다르게 소폭의 오름세가 아닌 강세장이 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1% 넘게 좀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오전장을 마무리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홍콩 증시에서는요. 일단은 앞서 짚어봤던 알리바바가 160 홍콩 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텐센트가 0.5%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의 낙폭을 회복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많이 체크해봤던 테크주, 샤오미가 1%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홍콩 증시에서는 자동차주의 상승세, 자동차 지수 자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좀 체크해봤던 지리자동차가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 역시 5% 내외의 개별주들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 제약주 역시 제약지수 자체가 테마 자체는 좀 강하긴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인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시아 증시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 시각 현재 한국은요 3,620선에서 1.7%대, 1% 후반대의 강세장을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지수 역시도 1.3% 상승하면서 47,50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권 지수가 1%대 상승세를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유지해주면서 27,000포인트를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빨간불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짧게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반등은 나오지만은 거래대금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아, 네. 이제 상위 이제 거래대금 1위 종목은 지금 현재 알리바바고요. 알리바바, 두 번째가 예. 이제 텐센트. 그다음에 3위가 이제 반도체 좀 반등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SMIC, 4위가 하웅 반도체. 왜냐하면 국내에도 지금 반도체 업체
업체들이 반등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업체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어서 또 여러분들의 ETF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상승률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상품이 각각 평균적으로 2%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상품이 1.3%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나 H 그리고 중국 MSCI 차이나 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품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 있고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들 분위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금융주의 비중이 많은 차이나 HSCI 상품 같은 경우에도 좀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합성형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키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상품을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면요. 한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는 17%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으로는 이제 소비주들이 당연히 대거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귀주모태, 우량액 등의 이 양조산업군 종목들이 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오미와 메이디그룹 그리고 메이투안 등도 상승률 상위권에 그 비중 상위권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올해 3월쯤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이번 한 8월 정도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1%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 수익률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차이나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